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말 그대로 이제 R&D 세액공제인데요. 이제 법인들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중에 실제로 가장 많은, 가장 큰 금액을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혹은 또 놓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연구인력개발비가 가장 많은 세액공제를 주는 만큼 가장 많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없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세청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고요.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다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미리 의사를 타진해서 확인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요건도 없고 세액공제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온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요 신청하는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강의를 들으시고, 자, 지금 3월 결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결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 심사제도를 활용해서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인의 대표님들은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법인세를 어마어마하게 줄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신다면, 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셔서 줄였다고. 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자분들, 이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표님들이 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 나중에 부인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차는 생략을 하고요. 자, 일반 중소기업은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이제 25%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이제 공제하는 제도고요. 조특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R&D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이제 공제 감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법인 전체 세액공제의 약 30% 정도 수준이니까 실제로 제조업들은 이제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실제로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 연구인력 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전체 세액 공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죠? 예, 점점 높아졌고 비중은 이제 27%인데 금액 자체가 이제 3.6조 원으로 늘어났고 건수도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세무조사의 가장 첫 번째 순위예요. 그래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가 아닌 것을 그쪽으로 넣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에다 가산세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국세청도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막상 세금을 걷자 이게 아니라 야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입장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입장 차이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 입장 차이를 줄이자라는 관점에서 이 R&D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게 되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어,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제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분야별 전문 지식을 보유한 기술심사관이 연구 개발 활동을 검토하며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요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완 서류가 나오거든요. 보완하라고 그러면 보완을 해서 내서 보완을 하라는 거는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면 이제 법인세 신고 전까지니까
가급적 여유를 두고 신청을 권장한다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가 바뀌면서 1월이나 2월, 1월 초 정도, 1월 말 정도에 신청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누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정 청구, 그러니까 세금 이제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 경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대면 방식이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진 증빙 잘하고 실제로 연구 노트 잘 쓰고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 강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포인트들은 그리고 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최초 심사 담당자를 제외하고 이의를 걸어서 건달하기보다는 반려가 됐을 때 반려가 된 이유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완해서 내서 검토를 받는 것이 낫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웬만하면 세무사는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근데 대표는 받고 싶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표도 불안해. 이걸 활용해서 하세요. 하시고 만약에 하시는 법을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담당 세무사를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심사 상시 신청 가능하시고 법인세 신고 전, 법인세 신고 후. 자, 법인세 신고 후에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정청구 가능하고 수정신고 가능하고 기한후 신고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고 이렇게 당연히 이거는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 어렵지 않고요. 연구개발 보고서 꾸준하게 작성해 놓으면 되고요. 연구개발비 명세서 구비를 해 놓으면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구비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청서를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연구개발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R&D 사업계획서를 쓰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구과제명, 목표, 주요 내용, 연구개발 기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걸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다음번 강의에 2차 시에서 해드리겠고요. 사전심사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사용이 됐는지,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 얼마 이런 것들도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은 이제 홈택스에서 합니다. 홈택스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예. 우편 뭐 등기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면 지금 홈택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작년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지금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로 들어가셔서 요 세액공개 사전심사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뭐 진행 상황 및 추가 서류 제출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다시피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 수 있고 신청서 접수하고 제출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나오고 반려 대상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비용 검토 및 기술 검토 그래 필요한 경우 현정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비대면 그리고 이제 서면으로 결과 통지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 자문 서비스 제공하고 재심사 물론 보완해서 1회에 한정해서 가능하다. 이때 잘하면 되겠죠, 또. 예. 자, 적합 또는 일부 적합, 부적합, 취하, 반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적합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 목적이라든지, 그래서 신성장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심사 대상 기업들이 되고요. 14일이 지나면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14일 전까지는 바쁘다. 전화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 결제가 끝나면 이제 팩스로 먼저 발송을 해서 신속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번째 강의 시간은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인력 개발비를 어떻게 인정을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연구인력 세액공제 사전 신청, 사정심사 신청에 대해서 알아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결산 나오고도 경정 신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은 금액이라도 원래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는 게 아까워요. 그리고 금액이 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법인세 세액공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부분이니까 놓치신 기업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